여러분들은 돈을 벌게 되면 어떻게 쓰고 싶은가요? 사고 싶은 것도 많고 돈도 잘 모으고 싶으실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월급을 잘 관리하고 이 돈을 모으는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고대하던 첫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볼까요? 돈을 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산활동을 통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돈 관리도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소득은 얻는 다양한 방법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소득입니다.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매월 받는 월급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둘째,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가게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여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셋째, 재산소득입니다. 보유한 재산을 통해 얻는 소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소득은 무상으로 나에게 이전되는 소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이전소득에 해당되죠. 모든 소득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떼기 전 소득을 세전소득이라 하고 뗀 후의 소득을 세후소득이라 합니다. 우리가 실제 실행하는 소득은 세후소득이 되는 거죠. 여기서 질문! 아르바이트 소득에도 세금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특성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가 구분되고 이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여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이 구분됩니다. 먼저 고용관계가 있다면 이는 다시 상용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용은 말 그대로 연속해서 장기간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일용은 단시간 혹은 한 달 미만 고용관계를 의미합니다. 보통 상용근로소득자는 4대 보험,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일용근로소득자는 고용보험만 가입되죠.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세금은 3.3%,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8.8% 세금을 징수합니다.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첫 월급을 받았다 가정하고 이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월급 받고 무작정 쓰기 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구분하기입니다. 현재 삶을 위한 소비 지출과 미래 삶을 위한 저축 또는 투자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많으면 좋겠죠? 자산은 여러분의 저축이나 투자 행위로 형성됩니다. 하지만 저축이나 투자는 지출이 컨트롤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을 지출과 저축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죠. 월급 받고 무작정 쓰기 전에 월급을 지출과 저축, 투자로 구분해보세요. 사회초년생은 월급 중 몇 %를 저축이나 투자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저축, 투자 비중은 월급의 약 60% 이상입니다. 저축도 습관이기 때문에 그 습관을 잘 들여놓자는 취지에서의 저축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월급 중 저축 비중은 꼭 지키는 겁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인데다 투자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모아져 자산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이라면 자산을 더 성장시키는데 수익률이 중요하지만 자산을 모아 나가는 상황이라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축률입니다. 지출을 지혜롭게 컨트롤해 저축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사회 초년생에게 필요한 그리고 중요한 재무관리 포인트입니다.